지금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이슈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의장국 수임은 공급망 다변화를 주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가입한 이 동맹에 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이 거대 조직의 의장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설립국인 미국의 바톤을 이어받아 2024년부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이끌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조차 우리나라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 조직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핏줄인 자원을 독점하려는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직의 회원국들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절반이 넘을 정도예요. 이 조직의 이름은 MSP,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원 전쟁의 사령관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히토류 전쟁입니다. 미국에 관세 무새인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 무새인 시진핑 주석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만 하면 관세 카드를 꺼내듯이 또 다른 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기만 하면 시진핑 주석은 바로 히토류 카드를 꺼내듭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 발언을 꺼내자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꺼내들기 시작하는 시진핑 주석. 모든 나라들이 이 히토류 카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히토류가 뭐길래 모든 나라들이 찍소리를 못하는 걸까요? 희귀한 흙이라는 뜻의 이 히토류.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모터, 심지어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방산기술의 미사일 정밀 부품까지 이게 없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히토류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타민이 전 세계의 목줄을 죄는 무서운 무기가 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중국의 지도자 덩 샤오핑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리고 이 말은 2026년 현재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드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 히토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의장국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상황은 정말 긴박한데요. 중국은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며 미국 제품에 100% 관세가 붙을 위기에 처하자 즉각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 중국이 발표한 조치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0.1%의 덫이라 불리는 수출 통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제품에 중국산 히토류가 단 0.1%라도 들어있거나 중국의 정제 가공 기술을 조금이라도 썼다면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첨단 공장에 우리말 안 들으면 문 닫게 하겠다 라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히토류 망치에 가장 먼저 얻어맞은 나라가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지난 2010년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이 히토류 선박들을 멈춰 세우자 기술 대국이라던 일본이 단 며칠 만에 항복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충격으로 일본은 지난 15년간 수천억 원을 들여 탈중국을 외쳤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여전히 가공 기술의 한계를 넘지 못해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유독 대한민국만큼은 당당합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죠.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자원이 있다 치더라도 가공할 줄 모르면 결국 중국의 머리 숙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순히 바다에서 흙을 찾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가공기술이라는 난공불락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연구진들이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하 연구실에서 소리 없이 갈아온 비밀의 칼날이 드디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중국이 한국의 탐사선을 보고 이토록 초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본조차 못한 자원 독립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했는지 대한민국의 조용한 역습,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요즘 온 국민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력을 발휘할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이제 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 탐해 3호입니다. 나랏돈 무려 1777억 원을 들여 만든 이 고기능 물리탐사 연구선. 이 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배 뒤로 8.7km에 달하는 긴 줄, 스트리머를 8개나 늘어뜨리고 바다를 누빕니다. 이 줄에 달린 수백 개의 센서가 바다 밑바닥을 향해 음파를 쏘고 그 반사파를 분석해서 해저 지층을 마치 MRI 찍듯이 3D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수심 5,800m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지층 구조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는 거죠. 이 심해 MRI 탐사선이 2026년 1월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서태평양 공해상에서 고농도 히토류 광상을 발견한 겁니다. 수치로 보면 더 소름 돋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히토류 농도는 최대 3200ppm, 평균적으로도 2000ppm이 넘습니다. 보통 육지광산이 500ppm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다 밑에는 그보다 무려 4배에서 6배나 진한 노다지가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전기차 모터나 방산무기에 필수적인 중히토류 함량이 육상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자기들 땅에서 캐는 것보다 훨씬 질 좋은 자원을 우리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발견이 가진 진짜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가 어느 나라 바다도 아닌 공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서태평양에서 발견되었으면 뭐해? 우리 땅도 아닌데 하고요. 공해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전 인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임자 없는 바다를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룰은 굉장히 냉정한데요. 누구보다 먼저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력을 입증하는 나라에게 우선적인 탐사권과 개발권을 줍니다. 우리 탐해 3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구역의 자원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건 사실상 그 넓은 바다 밑 노다지에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고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더 놀라운 건 채굴 조건입니다. 육지 광산은 수백 미터, 때로는 수킬로미터를 파 내려가야 하지만 이 해저 히토류는 바닥에서 겨우 0에서 10m 깊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사성 원소 함량이 낮아서 정제 과정에서 바닷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환경 부담도 훨씬 적죠. 채굴 비용과 환경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중국이 자국 내 자원 채굴 쿼터를 늘리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너희 거 안 써도 돼. 우리 바다 밑에 훨씬 더 좋은 게 널려 있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시대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겁니다. 탐해 3호는 단순한 탐사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원 주권을 우주와 심해로 확장하는 역사적 도구이자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정면으로 뚫어낼 핵심 무기인 것이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자원을 찾으면 뭐해? 가공할 기술이 없는데. 여러분, 이 걱정은 사실 아주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세운 가공의 성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옆 나라 일본을 보세요. 지난 15년 동안 수천억 원을 들여 탈중국을 외쳤지만 아직도 일본은 히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토류 가공은 단순히 주방에서 쌀을 씻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내는 과정이 마치 거대한 운동장에 섞인 수백만 개의 모래알 중에서 특정 색깔만 골라내는 것만큼이나 어렵거든요. 17가지 히토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너무나 비슷해서 분리하기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강산성 폐수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경제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차라리 중국에서 사는 게 낫다며 손을 뗐던 겁니다. 기술 강국 일본조차 이 벽을 넘지 못하고 1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포기하고 중국 눈치만 볼 때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지독하게 칼을 갈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은 무려 20년 전부터
히토류 분리정제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남들이 돈 안 된다고 비웃을 때 우리 연구원들은 지하실험실에서 묵묵히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9.9% 이상의 고순도로 히토류를 뽑아내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완성했거든요.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히토류 속에 섞인 철분 같은 불순물을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올림픽 수영장 물에 각설탕 하나 녹인 것보다도 더 낮은 농도로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열에 약한 기존 자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온에서도 자력이 유지되는 국산 히토류 자석까지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차 모터는 작동 중 온도가 20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기존 자석은 이 열의 자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기술로 만든 자석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들은 연구실을 나와 우리 기업들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과 손잡고 탈중국 히토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 기업 리 엘리멘트와 협력해 채굴부터 정제, 자석 생산까지 한 번에 끝내는 수직 계열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실제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 285억 원을 투자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히토류 자석을 생산할 예정이고, 포스코는 미국 땅에 통합 공장을 세워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히토류를 찾았을 때 전 세계가 경악한 진짜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원료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료를 중국 없이도 완벽하게 요리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을 이미 준비해왔기 때문인 거죠. 중국이 망치를 휘두를 때 우리는 이미 그 망치를 막아낼 방패와 반격할 칼날을 모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도 못한 자원 독립을 대한민국이 완성해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옮겨서 우리 한반도 내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영월 상동광산을 아시나요? 당시 이 광산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의 광산이 32년 만에 드디어 다시 깨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푸른 보석, 텅스텐. 상동광산의 주인공은 바로 텅스텐입니다. 여러분, 텅스텐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나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금속이 바로 텅스텐입니다. 녹는 점이 무려 3400도가 넘어서 웬만한 열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이 특성 때문에 텅스텐은 반도체 공정에서 초정밀 회로를 깎는 절삭 공구로도 쓰이고, 최첨단 전투기나 미사일에 관통탄으로 사용되며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로켓 엔진 부품으로도 활용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략 물자인 거죠. 그런데 이 텅스텐 시장을 85% 이상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또 중국이죠. 1993년 상동광산이 폐광된 이유도 바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광산에서 쏟아내는 싼 텅스텐에 밀려 우리 광산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비중국산 텅스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상동광산이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상동광산의 매장량은 5,800만 톤으로 서방 국가들의 주요 광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캐나다 텅스텐 전문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즈가 막대한 자본과 최신 기술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연간 2,300톤을 생산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연간 4,000톤 이상을 쏟아낼 계획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냐면요. 전 세계 비중국산 텅스텐 공급의 약 20%를 상동광산 하나가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85%를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서 갑자기 거대한 균열이 생긴 거죠. 이 광산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최대 46조 원에서 60조가 넘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원 안보의 문제거든요. 반도체, 방산, 우주 항공 같은 핵심 산업에 필요한 텅스텐을 이제 우리 땅에서 직접 캐낼 수 있다는 건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엄청납니다. 영월군은 상동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 클러스터를 조성해 강원 남부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산 하나가 지역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32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면서 영월은 이제 자원안보의 새로운 성지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를 찾고 우리 땅 영월에서 텅스텐을 캐내는 이 모습,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이 그리고 있는 자원 독립의 청사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을 찾고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의 시장에서 직접 골을 넣어야겠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 전 세계 자원 지도를 통째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쉬운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상까지 차려주면 믿음이 확 가시죠? 이걸 비즈니스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부릅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한 회사가 다 컨트롤하는 거죠. 우리나라 재계의 거인 포스코가 바로 이 전략의 대가입니다. 포스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소금 호수, 즉 염호를 통째로 사서 직접 리튬을 캐냅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 있는 이 염호는 리튬이 엄청나게 풍부한 곳인데 포스코가 이곳에서 채굴권을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캔 리튬을 광양 공장으로 가져와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정제합니다. 2026년 말이면 연간 9만 3천 톤의 리튬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이건 전기차 배터리로 치면 100만 대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의 리 엘리먼트라는 기업과 손잡고 미국 땅의 희토류 분리와 자석 생산을 한 번에 끝내는 통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눈치 안 보고 우리 포스코에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수출 통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손으로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진짜 자원 안보입니다. 또한 전선 분야의 강자 LS그룹도 만만치 않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 약 285억 원을 투자해 희토류 가공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요. 왜 하필 베트남일까요? 베트남은 희토류 원료가 풍부하지만 가공 기술이 없어서 그동안 전부 중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의 원료를 싼 값에 사가서 비싸게 가공해 되팔았던 거죠. 그런데 LS가 베트남에 직접 공장을 세우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원료를 가져와서 우리 기술로 깨끗하게 씻어낸 뒤 이걸로 전기차 모터용 자석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파는 시스템을 완성한 겁니다. 중국을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진 거죠. 베트남은 자국 자원을 제값받고 팔 수 있게 됐고 LS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했고 전 세계의 고객들은 중국 눈치 안 보고 희토류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뒷배는 바로 국가의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한민국은 현재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의 의장국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이 거대한 동맹의 사령탑에 우리가 서 있는 건데요. 2025년 11월 브뤼셀에 열린 MSP 수석 대표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자원을 캐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과 재활용까지 포함하는 전체 밸류체인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희토류 채굴 가공, 핵심 광물 재자원화, 코발트 리튬 구리 프로젝트 등 세부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실질적인 투자 방안을 논의했죠. 미국 국무부조차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대단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박수를 보낼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광물을 누가 캘지, 어느 나라 공장으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국이 희토류 카드만 꺼내들면 숨죽이고 눈치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희토류를 찾고 우리 기술로 가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팔고 우리가 글로벌 자원동맹의 의장국으로서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벌이고 있는 싸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힘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기가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뉴스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우리 국가의 기초 체력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MSP 의장국으로서 전 세계 자원동맹의 사령탑에 서서 규칙을 만들고 3회 3호로 서태평양 심해 6,000m 아래에서 중국보다 4배나 진한 희토류를 발견하며 제2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부활한 영월 상동광산에서는 46조 원 가치의 텅스텐이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포스코와 LS 같은 우리 기업들은 아르헨티나에서 베트남까지, 미국에서 유럽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자원 독립의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 일본조차 15년 동안 실패했던 희토류 가공 기술을 우리 연구진들이 20년의 침묵 끝에 완성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원을 찾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원을 완벽하게 요리해낼 수 있는 칼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950년대 영월 상동광산에서 곡괭이 들고 땀 흘리셨던 광부 어르신들, 그리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반도체와 철강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기술을 익히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1990년대 외환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모든 국민들, 이 모든 분들의 헌신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놀라운 데이터들, 탐의 3호의 3200ppm 희토류 발견, 포스코의 연간 93,000톤 리튬 생산, 상동광산의 46조 원에서 60조 원의 가치, MSP 의장국 수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흔들 때마다 세계가 떨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도 찾았고 기술도 완성했고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고 국가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중국은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글로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자원 하나 없던 나라가 기술과 노력만으로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자원 안보까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요.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자원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자원 동맹을 이끄는 나라, 심해에서 우주까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 주춧돌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풍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